선거 이겼지만 두렵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방 정부와 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또 감찰 예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지방선거의 높은 지지는 굉장히 두려운 것.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다. 이 말씀의 숨은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이자. 큰 숙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말씀인데 노무현 정부 이후 청와대 직원들에게 첫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하반기 지방정부, 지방의회 상대 감찰 계획이 있다.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감찰에서 악역을 좀 맡아달라.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높은 그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좀 나는, 저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 지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그리고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낙연 총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총리 추천제 주장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총리님 같은 좋은 분을 과연 총리로 모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총리 추천 제도를 통해서 협치를 좀 이렇게 잘 하자라는 뜻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은 우리 국회 상황에서는 이낙연 총리님 같은 그런 좋은 분을 모시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개개인별로도 다 잘해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협업이라는 면에서도 아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굳은 의지를 표명하셨네. 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김한규 변호사부터 쭉 간단히 좀. 예, 무엇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때는 그 굉장히 예를 들면 탄핵 기각 전후로에서는 굉장히 정권의 지지도가 높았는데 또 막판에 가서는 정권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지지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그 특별감찰관이 지금 20개월째 공백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현 정권의 어떤 친인척에 대해서 감시를 할 사람이 지금 이석수 감찰관 이후로 공백인데 빨리 좀 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기랑 교수님. 자, 압승은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메랑 효과를 걱정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큰 유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1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격으로 따지면 0점 조준. 후보들 잘 0점 조정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자, 이제는 1년이 지난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저도 앞서 우리 김한규 변호사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2004년도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04년도 탄핵역풍으로 당시 그러니까 한개 정당이 단독 가반을 석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했고, 노무현 정부도 실패했고, 결국 그러니까 친노들이 패조국을 자초할 정도로 상당히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럼요.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자신이 썼던 그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반성과 함께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은 지금 12년 전 2006년, 또 그 앞서 2004년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권윤수 교수님 겁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딱 한 권이겠습니다. 전부. 예. 이번에는 그때도 무서웠죠. 참. 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이. 두 군데라도 이겼죠. 예. 그때 딱 한 군데겠어요. 예. 그만큼 국민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결국 자만과 독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을 경계를 우리는 했다고 봐요. 경계하자. 예. 정태훈 의원님. 이번에 이제 지방 권력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를 거의 90% 이상 장악한 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대통령의 이제 지적이고 그리고 진짜 이제 한순간에 훅 가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감찰을 왜 민정수석한테 하라고 그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 저렇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것, 중심이 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예. 저 업무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하든지 감찰관에서 하든지 예. 행자부 장관이 하든지 하면 되는 거를 지금 민정수석은요. 인사검증 잘 못해가지고 저 사람 잘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인사검증이나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의 마음을요. 한 단어로 이렇게 표시하면 주역에 보면 항용유해. 이 말이 이게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뉘우침이 있다. 이 말이 이게 북이 영화도 이게 극에 달하면 그다음부터 이게 세태밖에 없잖아요. 예. 정말 이게 최고로 올랐을 때 조심하자. 그래서 이게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뜻으로 아마 문 대통령이 한 말씀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문자 속에 참 기특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으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항용유해. 아주 주역의 유명한 말입니다. 용,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용. 뉘우침이 있다. 직역하면 그러게 항상 최고로 올랐을 때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시 20분. 중국에는 무슨 꿀단지가 있는 건가요? 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오늘 또 중국 간데 석 달 사이 벌써 3번째나 가네요? 자, 김정은 3번째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예고됐습니다. 활발한 대외 활동에 대한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요. 속내를 좀 여러분께서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3차 북중 정상회담이 좀 되는 거죠. 자, 3월 25일에서 28일 1차 방중, 3월 25일에서 28일 중국과 관계 개선 대북 원조,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두 정상의 만남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청와대는 북중 상황 소식 듣고 있다.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내놨고요. 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5월 7일과 8일 2차 방중 다롄에서 만나서 북미 회담 전에 꼭 가요. 협상력 높이기.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 하는 걸 확인하는 모습 같고. 그리고 6월 19일에서 20일 이번에 이제 3차 방중을 하는데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제재 완화. 곧 폼페이오하고 만나야 되니까 북미 후속 협상 전략을 세우러 간 거 아닌가. 한반도 문제의 발언권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시 주석도 뭐 못 만날 건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김정은이 19일, 20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례적으로 사전 보도를 했고요. 반면에 북한 매체는 방중에 대해서 함구 중입니다. 6月19日到20日，朝鲜劳动党委员长、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对中国进行访问。我们希望此访有助于。 정기남 교수님은 어떤 행보로 판단하십니까? 미국의 외신들이요. 예. 김정은을 김정원으로 쓰고 있을 정도.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 김정은이 승리했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에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균형 애교 뭐 예. 또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북중 관계를 축으로 예. 어떻게 보면 이 비핵화 문제라든지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예. 그런 어떤 전략적 계산이 세 차례에 걸친 지금 방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권영식 교수님. 한동안 북중 관계가 상당히 냉각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북중 신미러 시대라고 할 만큼 그렇네요. 아주 친밀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김정은으로서는 과외 수업을 좀 받으러 다닌 것 아닌가. 이번에 과외 수업을 잘 받았는지 예. 어쨌든 미북 정상회담 후 결과를 보면은 예. 중국과 그동안 북한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상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숙제 제출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양다리 외교를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우리가 미국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중국도 압박하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다 실리를 취하는 그런 실리 외교, 양다리 외교를 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죠. 정태근 의원님은. 지금 상황은 뭐 그 남북 간에 그리고 이제 미북 간의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 말고는 아무거나 가시적 조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없어요. 진행 상황은 우리가 먼저 그 지금 군사훈련, 연합훈련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과 거의 비슷한 지금 경로를 걷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조만간 아마 김정은이 실질적인 1단계 비핵화 조치를 지금 발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조만간 좀 폼페이오가 지금 북한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중국하고 좀 말을 좀 맞추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풍계리 뭐 거기 폐기라든지 무슨 뭐 미사일 발사대나 뭐 ICBM 이거 가지고는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알아서. 저는 뭐 그 김정은의 방중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중국을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지나치게 지금 북한을 도와주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도 긴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협상의 테이블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에 뭐가 보도가 됐냐면 이번에 한미 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이 지침대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측면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뭐 말씀 있어요? 딴 거 법적인 거 여쭤보려고. 여기 간단히 말씀. 저는 이게 전문가 물어보니까요. 일단 이게 간복적인 형식은 이게 미북 회담을 설명하고 뭔가 이게 전략을 조율하는 게 형식인데 실제로 이게 중국이 지금 상당히 먹고 살기 어려워서 경제 해제 좀 해달라. 그렇죠. 이게 주목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한 이유는요. 바로 이게 전통적인 당 대 당의 관계가 아니고 정상 국가 간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저 두 분 변호사님께 딱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고요. 일단. 필리핀 가사 도우미 허위로 초청하고 불법 고용한 사실 인정합니까? 사실의 조사를 받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직함. 자, 이명희 씨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에 대해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구속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김한기 변호사님?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명희 씨가 현재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이명희 씨가 그 대한항공 그 비서실이라든가 이 직원들을 통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적으로 입출구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사실은 그냥 발부된다 안 된다. 저요? 가능성? 지금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범죄 중대성이 약해 3년이야. 저는 이게 기각 가능성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